네, 차이나뷰 시간입니다. 또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한중 FTA 지난 2012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한 이후에 3년 만에 또 정식 서명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거대한 시장이 문을 열렸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수혜를 입을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도움 말씀 또 들어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중 FTA.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활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한중 FTA와 관련해서 3년 전서부터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3년 동안에 중국 경제 구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GDP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당초 기대보다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중국과 관련해서 한중 FTA가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가중평균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5.7%인데요. 내년도부터는 5.2%로 내려가고요. 3년도서부터는 4.8%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문제는 한일 간의 경쟁 중요도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수출 경쟁력을 가져올 것으로 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지난 1년간 주요 통화 변화율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7.7%가 절하가 됐는데 반면에 일본은 마이너스 17% 절하가 됐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엔저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6월 1일부터 중국이 관세율과 관련해서 소비와 관련된 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네.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비세가 30%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정치적인 효과,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한국 기업 M&A 붐이라든지 그리고 밸류체인 구축 문제 그리고 한류 붐 속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되고 있는 소비나 서비스장 진출에 우리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주들을 찾는 움직임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라든지 생활 소비재와 관련한 이러한 이슈보다는 한중 M&A라든지 분업 구조가 본격화되는 것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개되고요. 소비 주도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중국과 관련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와 서비스 산업의 내수 시장을 뚫는 길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커피라든지 K푸드 그리고 K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중국 진출이 앞으로 확대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중 기업 간의 M&A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어떤 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6월 달부터 제약과 관련해서 의약품 가격 제한을 철폐시켰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내 의약품 시장의 개혁이 6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격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서 의약품 가격 결정이 시장에 위임이 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의약 시장에서는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효능이 높은 신약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저가 복제 약품을 싸게 공급해 주는 회사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한방 제약회사들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현재 6,000개 이상의 의약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M&A라든지 공동 연구 그리고 R&D 투자와 관련해서 지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사와 중국 제약사들이 합작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의약품 시장의 동향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국가고요. 네. 소비 금액은 세계 2위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이라든지 스킨케어, 헤어케어 쪽은 대중국과 관련된 수요들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는 계속 특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또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최종 소비재 쪽이 요즘 특히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의 동향은 어떤가요? 네,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는 한류 붐 속에서 지금 수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최종 소비재 부분들, 그러니까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 식품을 비롯해서 아웃도어 쪽에서는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도시
가처분 소득 동향을 보여줍니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이 두 자릿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화랑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1인당 소비가 최근 들어서 농촌 주민 그리고 도시 주민보다는 오히려 농민군 쪽의 소득 수준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식품이라든지 조미료, 식자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원부자재 쪽에서는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K 프랜차이즈라든지 K 뷰티 그리고 우리나라 한식과 관련된 그 전문 식당들이 앞으로 그 중국 시장에 크게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와 관련된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불고기 브라더스라든지 스쿨푸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만 주고서 라이센스비라든지 매출의 4%를 로열티를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CJ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재평가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한중 FTA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업종군이라든지 어떤 산업군을 살펴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월초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죠. 이 중에서 또 HSBC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 5월치가 나왔는데 좀 개선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경기가 좀 회복되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신호로 보시기에는 그 신호 강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제조업 PMI의 분류 지수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주요 지표들은 5개 지표들이 모두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또한 지난 20일간 무려 12개 그 대형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게 최강 경기를 좀 회복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그 경기 회복 신호로 늦게 인식되는 부분은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중국의 재고 조정이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 의욕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생산 경영 활동 예상 지수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향후 3개월 이내 앞으로 그 생산을 늘리느냐 그리고 공격적인 경영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3개월째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내 임금 인상, 비용 상승에 따른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조금 더 멀리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요. 네. 특히 중국은 그 350조 원에 들어가는 민간 협력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신실크로드 사업과 관련된 투자들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하반기부터 L자형 회복이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이 여러 가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그 재고 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재고 동향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올해 초 들어와서 살짝 재고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3, 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침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난으로 인해서 그 투자 사업들이 발표가 됐는데 7조 위엔 정도가 되고 있지만 네. 실제 집행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 회복세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또 예고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사회 문제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을 전후해서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지방채 발행 확대, 그리고 양적 완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3대 지역 발전 전략과 관련된 세부 계획안들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8개 핵 발전소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있는데요. 중국의 그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된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모든 고정자산 투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프라 투자만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프라 회복을 진행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안들이 앞으로 속속 발표가 되고요. 통신, 석유 산업과 관련된 국유 기업을 통해서 이런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안들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증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 지난주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또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키웠었는데 역시나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지난주에 낙폭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만회를 한 상황인데 후강통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이제는 선정을 해야 할지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어떤 기업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현재 주가 상승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주가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최소 2, 3년 정도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되는데요. 증시를 통한 직접 그 발행 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의 구조 조정 자금들이라든지 그리고 구조 개혁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 5천선 위에서는 주도주들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많이 상승했던 종목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성장 가능성,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군사비 지출을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국방비 추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중국은 그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56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2위 수준인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두 자리 숫자를 진행시키면서 지상 레이더망 구축시킨다든지 우주군단, 스텔스 군함, 전투기 개발 그리고 원전 잠수함들을 개발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군수 산업에 투자하시는 그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이 군수 산업이 신실크로라든지 중국 제조 2025와 맞물려 가지고 중국의 주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문제는 또 관련된 투자 정보를 얻기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나 후강통 매매를 통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군수산업 기업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중국의 항천정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4월 달부터 중국이 전국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 세금 계산과 관련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안에서도 군사형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정부의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16%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일날 그림을 보시면요. 항청정보에 대한 주가인데요. 수요일날 종가는 100위엔으로 조금 좀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올해 예상 주가 수익비율은 한 40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 위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인 중국 위성 같은 경우에는 신실크로드 사업과 관련해서 위성과 관련된 그 내비게이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조 원 시장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거루이 과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 통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군수용 세라믹이라든지 위성 사업, 레이더, 항공 장비, 스텔스와 관련된 그 기술들을 개발시키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군수용과 관련된 업종 대표주들을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